전화기를 켰습니다. 연락처를 천천히 내렸어요. 이름들이 지나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화를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갈 곳 없음, 만날 사람 없음, 할 일 없음. 그 세 문장이 마음을 천천히 갉아먹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의 나무가 눈에 들어왔어요. 혼자 서 있는데도 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고요. 그날 행복은 멀리 간 게 아니라 내가 외면했던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눌러주신 그 순간 복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행복하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웃는 일보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몸은 조금씩 느려지고 주변의 소식은 점점 멀어지죠. 그럴 때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조용하지만 무겁습니다. 답을 찾기 어렵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젊을 땐 바빠서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느리게 보입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마음속엔 쌓여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배우게 됩니다. 나이 들면 잃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 배우는 시간이란 걸요.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오후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앉아 있는데 마음은 왠지 쓸쓸했어요.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천천히 흩어지는 동안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가 때로는 외롭게 느껴지더군요. 전화기를 켰습니다. 연락처를 천천히 내리다가 그냥 껐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닌데 말을 꺼낼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노년의 첫 번째 풍경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외로워진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찾아온다는 거요.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멀어지고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사람은 고립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나갈 곳이 없고 연락처를 열어도 전화를 걸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세상에서 멀어졌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은 나이와 함께 멀어지는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간 게 아니라 제가 외면하고 있었던 거라는 걸요. 행복은 거창한 사건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상 속에 천천히 걷는 산책길 위에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깨달음 속에서 찾은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몸을 돌보는 일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루를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죠. 아침에 눈을 뜨고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의 첫 번째 행복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의 수는 줄어들지만 그 안에 진짜 관계는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오랜 친구 한 명, 인사 나누는 이웃 한 사람. 그 작은 연결이 마음의 체온을 지켜주죠. 세 번째는 마음의 의미를 잃지 않는 일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관계가 이어져도 삶의 의미를 놓치면 행복은 금세 흐려집니다. 배우고 싶을 때 배우고 하고 싶은 일을 천천히 이어갈 때 삶의 의미는 스스로 깊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노년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무언가를 잃어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삶의 본질을 배워가는 시간이었어요. 젊을 땐 빠르게 달렸다면 이제는 느리게 걸으며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요.
내 안에, 내 하루 속에, 내가 마주하는 작은 순간들 속에 이미 있었다는 거요. 바람이 불어오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천천히 차를 마시는 이 순간. 이것도 행복입니다. 누군가는 이걸 평범하다고 말하겠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평범한 하루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 작은 깨달음이 제 하루를 천천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은 나이가 들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전화기를 켰습니다. 연락처를 천천히 내렸어요. 이름들이 지나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화를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갈 곳 없음, 만날 사람 없음, 할 일 없음. 그 세 문장이 마음을 천천히 갉아먹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의 나무가 눈에 들어왔어요. 혼자 서 있는데도 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고요. 그날 행복은 멀리 간 게 아니라 내가 외면했던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눌러주신 그 순간 복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행복하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웃는 일보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몸은 조금씩 느려지고 주변의 소식은 점점 멀어지죠. 그럴 때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조용하지만 무겁습니다. 답을 찾기 어렵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젊을 땐 바빠서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느리게 보입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마음속엔 쌓여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배우게 됩니다. 나이 들면 잃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 배우는 시간이란 걸요.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오후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앉아 있는데 마음은 왠지 쓸쓸했어요.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천천히 흩어지는 동안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가 때로는 외롭게 느껴지더군요. 전화기를 켰습니다. 연락처를 천천히 내리다가 그냥 껐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닌데 말을 꺼낼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노년의 첫 번째 풍경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외로워진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찾아온다는 거요.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멀어지고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사람은 고립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나갈 곳이 없고 연락처를 열어도 전화를 걸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세상에서 멀어졌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은 나이와 함께 멀어지는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간 게 아니라 제가 외면하고 있었던 거라는 걸요. 행복은 거창한 사건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상 속에 천천히 걷는 산책길 위에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깨달음 속에서 찾은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몸을 돌보는 일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루를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죠. 아침에 눈을 뜨고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의 첫 번째 행복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의 수는 줄어들지만 그 안에 진짜 관계는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오랜 친구 한 명, 인사 나누는 이웃 한 사람. 그 작은 연결이 마음의 체온을 지켜주죠. 세 번째는 마음의 의미를 잃지 않는 일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관계가 이어져도
삶의 의미를 놓치면 행복은 금세 흐려집니다. 배우고 싶을 때 배우고 하고 싶은 일을 천천히 이어갈 때 삶의 의미는 스스로 깊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노년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무언가를 잃어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삶의 본질을 배워가는 시간이었어요. 젊을 땐 빠르게 달렸다면 이제는 느리게 걸으며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요. 내 안에, 내 하루 속에, 내가 마주하는 작은 순간들 속에 이미 있었다는 걸요. 바람이 불어오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천천히 차를 마시는 이 순간. 이것도 행복입니다. 누군가는 이걸 평범하다고 말하겠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평범한 하루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 작은 깨달음이 제 하루를 천천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은 나이가 들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느리게 산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여전히 하루는 낯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일어나 서둘러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서두를 일이 없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시계를 봅니다. 7시 반.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반찬이 그대로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데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밥에서 김이 피어오릅니다.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넣으니 목으로 넘어가는 온기가 느껴졌어요. 고요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작게 들렸죠.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시계를 또 봅니다. 8시 20분. 아직 하루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년에 3가지 적이 있다고요. 병과 외로움, 그리고 마음의 무기력. 젊을 땐 몰랐습니다. 이 3가지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병은 몸을 아프게 하지만 외로움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만날 사람이 없고 전화기를 열어도 걸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때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무기력도 마찬가지죠. 해야 할 일이 없으니 하루가 길고 하루가 길다 보니 마음이 천천히 무너집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뉴스는 보고 싶지 않았고 드라마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책을 펴볼까 했지만 그것도 내키지 않았어요. 그럼 뭘 하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천천히 내렸어요. 이름들이 지나갑니다. 옛날 직장 동료, 대학 동창, 먼 친척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화를 걸고 싶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금 전화해도 괜찮을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다들 바쁠 겁니다. 일하거나 손주를 돌보거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갑자기 전화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심심해서 전화했다고 할까요? 그럴 순 없었습니다. 연락처를 끝까지 내리다가 그냥 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할 사람이 없는 그런 날 말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지가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할 일이 있는 사람들. 저만 이렇게 시간이 남아도는 것 같았습니다. 갈 곳 없음, 만날 사람 없음, 할 일 없음. 이 3문장이 마음속에서 맴돌았어요. 이 문장들은 작지만 무겁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갉아먹죠. 젊을 땐 몰랐습니다. 바쁜 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할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고,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바쁨이 그립습니다.
누군가 저를 필요로 했던 그 시간이 그리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생각은 계속 떠올랐어요. 그러다가 문득 창밖의 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초록색 잎이 햇살에 반짝이면서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저 나무를 가만히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나무는 혼자 서 있는데도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햇살이 오면 받아들이고 비가 오면 젖으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필요로 하든 안 하든 그냥 거기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죠.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살아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고요. 그 짧은 생각이 외로움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행복은 멀리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잠시 바라보지 않았던 곳에 있었어요. 아침 햇살 속에, 바람 소리 속에, 나뭇잎의 초록빛 속에 그 작은 것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리모컨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보며 앉아 있기로 했습니다.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받으며 그냥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멀어졌을 때 찾아오는 거더군요. 누군가를 찾기 전에 먼저 나를 만나야 했습니다. 나와 함께 앉아 있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여전히 갈 곳도 만날 사람도 할 일도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나는 여기 있고 하루는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할 일이 없는 하루는 사실 나를 만날 수 있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잠시 외면했던 바로 이 자리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를 만난 뒤에도 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바꾼 건 몸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한 몸의 습관.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루를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죠. 아침에 눈을 뜨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화장실에 갈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당연해 보이지만 이게 바로 노년의 첫 번째 행복입니다. 그날도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볼까? 한 달 넘게 집 근처만 맴돌았던 것 같아요. 마트 가고 은행 가고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날은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천천히 걸어보고 싶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에 닿았습니다. 한 발 한 발 걷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급할 것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치던 길이었는데 걸어서 가보니 다르게 보였어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 개나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언제 폈는지도 몰랐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니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박동이 저를 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시나요? 걷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말입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우리 몸은 달라집니다. 햇빛을 받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이죠. 심호흡을 할 때마다 몸속 깊은 곳까지 공기가 퍼지면 마음의 파도도 잦아듭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나갈 곳이 생기고 몸을 움직이니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그 뒤로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0분만 걸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 20분이 됐고 일주일 뒤엔 30분을 걸을 수 있었어요. 몸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김 어르신이라고 불렀어요. 매일 새벽에 산책을 나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침 공기가 참 좋죠? 김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저는 매일 나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 하루가 새로워지거든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풀냄새가 났습니다. 어디선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죠.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몸에 변화가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웠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덜 피곤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어요. 불안하고 무기력하던 마음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살아난다는 걸요. 건강은 병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오르면 됩니다. 무릎이 아프면 평지를 걸으면 되고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움직이면 반응하고 쉬면 굳어지죠. 나이가 들수록 몸을 더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노년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에요. 어느 날 아침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등을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이렇게 아침 햇살 아래 앉아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는 이 순간. 이게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제가 몸을 움직였기에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걷지 않았다면 이 공원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집에만 있었다면 이 햇살을 느낄 수 없었겠죠. 몸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행복을 만나러 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산책은 제 하루의 리듬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발을 신고 공원으로 향합니다. 때론 비가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갑니다. 몸이 조금 불편한 날엔 천천히 걷고 컨디션이 좋은 날엔 조금 더 걷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여 몸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결국 하루를 바꿨습니다. 걷는다는 건 오늘을 붙잡는 가장 단순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선물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말을 나눌 사람이 그리우신가요?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사람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건강 다음으로 중요한 건 관계의 온도죠. 나이가 들면 사람의 수는 줄어들지만 그 안에 진짜 관계는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그날도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김 어르신이 지나가시다가 손을 흔드셨어요. 오늘도 나오셨네요. 네, 덕분에 요즘 몸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매일 나오다 보면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익숙한 얼굴들. 생각해보니 요즘 공원에 나올 때마다 비슷한 분들을 뵙게 됐어요. 아침마다 나오시는 분,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분,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시는 분. 인사는 나누지 않았지만 그 얼굴들이 낯익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매일 마주치는데 말을 걸지 못하는 사람 말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오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멈춰 서셨어요.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무릎을 감싸 쥐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무릎이 좀 안 좋아서요. 잠시 앉아 계시죠? 할머니의 팔을 살짝 받쳐드리며 벤치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한참을 앉아 계시더니 숨이 고르게 돌아오셨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혼자 다니다 보니 이럴 때 난처하더라고요. 천천히 쉬셨다 가세요. 할머니는 잠시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도 나오시면 또 뵐 수 있겠네요. 그 짧은 말이 제 하루를 조금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제 그 할머니가 지나가시다가 손을 흔드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외롭지 않았어요. 그 뒤로 조금씩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분들과 눈인사를 하고 가끔은 짧은 대화도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런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 작은 연결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관계는 거창할 필요가 없더군요. 오랜 친구 한 명, 인사 나누는 이웃 한 사람, 그 작은 연결이 마음의 체온을 지켜줍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에 독서 모임이 있는데 한번 나오실래요? 독서 모임이요? 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별거 아닌데 가끔 나가면 좋더라고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김어르신의 말씀이 마음에 남았어요. 별거 아니지만 가끔 나가면 좋다는 그 말이요. 다음 주 독서 모임 날이었습니다. 도서관 앞까지 갔다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갈까 말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에 6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다들 제 또래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책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가 외롭지 않았다고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날 만난 윤 어르신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 이 모임에 들어왔어요. 책 이야기라도 나누는 그 시간이 참 고맙더군요.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책 이야기라도 나누는 시간.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와 웃을 일이 생기면 하루가 덜 외롭다는 거였어요. 그 뒤로 매달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책 이야기만 했지만 점점 삶의 이야기도 나누게 됐어요. 각자의 고민, 각자의 기쁨, 각자의 하루. 그 작은 나눔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결국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외로움은 병보다 무서운 게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기 때문이에요.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과의 진심이 세상 그 어떤 치료보다 마음을 낫게 합니다. 어느 날 오후 독서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참 따뜻했어요. 얼굴에 닿는 석양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구나. 공원에 가면 인사할 사람들이 있고 한 달에 한 번은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아줄 사람이 생겼어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게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마음을 여는 것. 그게 어렵지만 그 작은 용기가 관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의 하루를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의 온기는 우리가 먼저 손 내밀 때 비로소 피어나고 그 온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요즘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몸도 건강해지고 사람도 만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부족한 느낌. 그게 뭔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삶의 의미였어요.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마음의 의미를 잃지 않는 일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관계가 이어져도 삶의 의미를 놓치면 행복은 금세 흐려집니다. 이제는 거대한 성취보다 작은 의미 하나가 더 소중하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집에 앉아 있는데 문득 서랍 속 낡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래전에 쓰다 만 일기장이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펼쳐보니 종이가 누렇게 바랬더군요. 30년 전 제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피아노를 배워보고 싶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 전 제가 꿈꿨던 일. 그런데 그 사이 저는 단 한 번도 피아노 앞에 앉아보지 않았더군요. 바빴으니까요. 일하고, 가정 꾸리고, 아이 키우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이에 피아노를 배운다고요? 손가락도 굳었고 악보도 읽을 줄 모르는데요. 며칠을 그 생각에 머물렀습니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수첩이 떠올랐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그 문장이 맴돌았어요. 30년이나 미뤄둔 꿈.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독서 모임에서 윤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그림을 배우고 있어요. 그림이요? 네, 젊었을 때 한번 그려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시작했죠.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참 좋더라고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좋다는 그 말이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네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피아노 수업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초보자 반도 있어요. 제가 나이가 좀 있는데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렇게 피아노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 날 교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갈까 말까. 부끄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득 30년 전 그 문장이 떠올랐어요. 언젠가 시간이 나면 피아노를 배워보고 싶다는 그 문장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교실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조금씩 어색해 보였지만 그래도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친절하게 기본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 건반을 눌렀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도레 미. 단순한 음이었지만 제 손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참 신기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소리였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늘 내가 시작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달라 보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짧은 동요 한 곡을 칠 수 있게 됐어요. 서툴렀지만 그래도 멜로디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나이에도 나는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구나. 혹시 여러분도 아시나요? 배운다는 게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말입니다. 피아노를 배우면서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연습할 곡이 있었어요. 공원 산책을 하고 돌아오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서툴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 작은 변화가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 깃든 마음의 온도라고요. 완벽하게 연주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게 허락하는 일입니다. 배우고 싶을 때 배우고 하고 싶은 일을 천천히 이어갈 때 삶의 의미는 스스로 깊어집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피아노 뚜껑을 닫는데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삶의 의미구나.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일 조금씩 나를 채워가는 것. 새로운 걸 배우고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고 그 작은 변화를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삶의 의미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늦었다고요. 새로운 걸 배우기엔 너무 늙었다고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마음이 원한다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피아노든 그림이든 글쓰기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속 불빛을 끄지 않는 일입니다. 그 불빛이 우리를 지켜주죠.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고 내일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마음속 불빛을 끄지 않는 일이라는 걸요. 그게 나를 지켜주는 세 번째 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피아노 앞에 앉아 다시 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멜로디는 이어졌어요. 그 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창밖으로 흘러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의미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고 도전할 때 조용히 빛을 내며 우리 모두의 하루를 조금씩 밝혀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게 세 가지를 하나씩 실천하며 제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돌보고 사람과 이어지고 마음의 의미를 지켜내니 삶이 조용히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고요.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거웠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공기가 상쾌했어요. 나무 그늘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풀 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김어르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이웃,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시는 할아버지. 모두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오늘도 나오셨네요. 날씨 참 좋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짧은 인사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작은 인사 하나가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구나. 집으로 돌아와 피아노를 쳤습니다. 오늘은 세 곡을 연습하는 날이에요. 서툴지만 멜로디가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1시간쯤 연습하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독서 모임 카톡방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 어르신이었어요. 다음 주 모임 때 제가 그린 그림 보여드릴게요. 기대되네요. 저도 피아노로 짧은 곡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런 사소한 대화가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그 느낌이요. 우리 삶은 거대한 사건보다 이런 작은 움직임 속에서 회복됩니다. 먼저 인사하기, 친구에게 안부 묻기, 오랜만에 좋아하는 음악을 다시 듣는 일.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하루를 바꾸고 결국 삶을 바꿉니다. 어느 날 김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네에 봉사 모임이 있는데 한번 나오실래요? 봉사 모임이요? 네, 한 달에 2번 정도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돕습니다. 별거 아닌데 가끔 나가면 마음이 좋더라고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가 남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김 어르신의 말씀이 마음에 남았어요. 별거 아니지만 마음이 좋다는 그 말이요. 다음 주 봉사 모임에 나갔습니다. 복지관에는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식탁을 나눴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온기가 천천히 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밥이 참 맛있네요. 천천히 드세요. 이렇게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알았어요. 봉사를 마치고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을 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몇 달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저는 하루가 길고 무의미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고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에 나갈 공원이 있고 연습할 피아노가 있고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누군가도 생겼어요. 그게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 하루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누군가에게 인사하기, 오래 연락 못한 친구에게 안부 묻기,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 마시기. 그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일주일이 달라지고 결국 삶이 달라지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피아노 연습을 마치고 창밖을 보는데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 끝자락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그 빛이 천천히 어둠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예전엔 이런 풍경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해가 지는구나, 하루가 끝나는구나, 그것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 풍경이 아름답다고 느껴집니다. 하루가 끝나지만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몸이 건강해져서? 사람을 만나서? 피아노를 배워서? 봉사를 해서? 아니었습니다. 제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삶을 대하는 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하루를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지금은 하루를 만들어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피아노 치고, 사람 만나고, 누군가를 돕고, 그렇게 하루를 채워갑니다. 행복은 거창한 사건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 속에 있었어요. 매일 조금씩 나를 돌보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좋은 하루였다고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고요. 삶은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우리 손에 있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다시 밝히고 그 방향을 따라 우리 모두는 조금씩 더 따뜻한 내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요즘 자주 돌아봅니다. 처음 혼자 남겨진 그 오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제가 배운 것들이 있어요.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건 세 가지에서 피어났습니다. 먼저 몸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햇살을 받고 숨을 고르는 일.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게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줬어요. 몸이 움직이니 마음도 따라 살아났고 건강이 지켜지니 삶도 단단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사람과 연결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여는 일. 처음엔 부끄럽고 두려웠지만 그 작은 용기가 관계를 만들었어요. 공원에서 만난 김어르신, 독서 모임 친구들, 봉사 모임에서 만난 할머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연결 하나가 필요했던 거죠. 마지막은 마음의 의미를 잃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하고 싶은 일을 천천히 이어가는 것. 30년을 미뤄뒀던 피아노를 시작했을 때, 제 손에서 첫 음이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삶은 고요하지만 단단해지고 하루는 느리지만 풍요로워졌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피아노 연습을 마치고 공원에 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뺨을 스쳤습니다. 몇 달 전 이 벤치에 앉아 외로워했던 저. 전화기를 들었다 놓고 시계만 바라보며 하루가 빨리 지나가길 바랐던 저.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나이가 든다는 게 이렇게 외롭고 무의미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벤치에 앉아 있지만 마음이 다릅니다. 옆에는 김어르신이 앉아 계시고 저 멀리 독서 모임 친구들이 걸어오는 게 보여요. 집에 돌아가면 피아노가 기다리고 있고 내일은 봉사 모임이 있습니다. 같은 벤치, 같은 공원, 같은 저인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결국 나를 이기는 데서 온다고요. 그의 말처럼 평화로운 노년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되더군요. 나이를 탓하지 않고 시간을 원망하지 않고 외로움에 무릎 꿇지 않는 것. 대신 매일 조금씩 나를 돌보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나를 이기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외롭거나 무기력하신 분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10분만 걸으며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보세요. 오래 미뤄뒀던 배움이 있다면 용기 내어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사랑으로 채워보세요. 그 짧은 걸음, 그 따뜻한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밝게 바꿔줄 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나이와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행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는 걸요. 아침 햇살이 따뜻한 것, 누군가의 인사가 고마운 것, 새로 배운 멜로디 한 곡이 기쁜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빛나게 만듭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급할 것 없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별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있어도 그래도 행복합니다. 몸은 예전만 못하지만 매일 걷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연결되어 있고 서툴지만 계속 배워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를 사랑으로 채우는 일, 그게 가장 품격 있는 노년의 준비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방 안을 채웠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오늘 연습한 곡을 한 번 더 쳤습니다. 서툴렀지만 멜로디는 이어졌어요. 연주를 마치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집에서도 저처럼 하루를 정리하고 있겠죠. 누군가도 저처럼 내일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느리게,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 매일 조금씩 나를 돌보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마음이 무르익어가는 또 하나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 속에서 우리는 모두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고 조금씩 더 따뜻해지며 조금씩 더 평온해지면서 우리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두루살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아침 햇살이 당신의 창가에도 따뜻하게 비추길 바랍니다. 그 햇살을 받으며 오늘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 거울 앞에 서서 꼭 말해보세요. 오늘도 행복하다. 나는 나를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빛나게 해줄 거예요. 두루살이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 꾹 남겨주시면 그 순간부터 행운이 여러분 곁에 머물 겁니다.